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가져가다 보면 무조건 스트렝스가 올라가는 걸 느낄 거야. 이거는 확실해. 자, 얘들아 안녕, 선호형이야. 자, 오늘 컨텐츠는 스트렝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야? 효과적인 근비대를 원하잖아. 어떻게 하면 근육이 커질 수 있는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근력이 뒷받침되어야 돼. 강해진 근력을 통해서 효과적인 근비대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스트렝스 훈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나도 이제 경험한 건데, 무게가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몸의 변화가 사실은 계속해서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계속해서 50kg로 10개씩 하는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몸이 좋아지지 않겠지. 보디빌딩의 기본이 뭐야? 점진적인 과부하. 이 전보다 더 나아진 어떤 수행 능력을 통해서 어떤 근육의 비대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 좀 더 효과적으로 근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에는 내가 아까 말한 이런 스트렝스 훈련법을 병행을 하게 되면 근력 증가를 경험을 할 수가 있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비대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랩수를 보면 보통 8개에서 뭐 12개,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훈련을 하지. 근데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폭발적인 근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0kg로 10개 훈련했던 사람이 그 다음 주에 55kg로 10개를 수행하는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조금 줄이고 중량을 조금 올려서 하는 그런 식의 훈련을 하는 게 더 좋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실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5곱하기5 훈련 들어봤어? 5곱하기5 스트렝스 훈련법을 이용을 해서 훈련을 한다면 이 전보다 더 높아진 근력을 가지고 그 이후에 근비대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50kg로 10개를 하던 사람이 결국에 55kg로 10개를 하는 몸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렝스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지. 스트렝스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우선은 프리웨이트 위주의 좀 구성을 하는 거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머신을 이용해서 하는 고립 훈련이 아니라 복합관절을 다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몸의 어떤 협응력이나 전체적인 근력을 같이 성장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돼. 기본 우리가 잘 아는 3대 운동 있잖아. 스쿼트, 뭐 벤치, 데드리프트. 이 운동이 전신을 거의 다 다룰 수 있는, 그 중에서 이제 밀기를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는 뭐 벤치프레스가 있겠고, 하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데드리프트나 스쿼트가 있겠고, 그럼 당기기 운동을 여기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 뭐 풀업, 그다음에 바벨로우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훈련을 했고, 기본적으로는 근육 자체에 근비대식으로 계속 근육을 괴롭혀서 피로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해당 종목에 무게를 세팅을 해놓고 그 무게를 드는 거, 그 수행하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외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운동을 섞으면 오히려 몸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 나 같은 경우 푸시, 미는 운동은 벤치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 그 다음에 중량을 이용한 딥스, 당기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풀업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량 풀업, 벤트 오버 바벨로우, 하체 운동은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게 사실은 기본 종목으로 구성을 해서 훈련을 했지. 자, 무게 설정이 사실 가장 중요해. 본인의 원RM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원RM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할 때 정말 완전히 막 자세가 다 막 무너지면서 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원RM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확한 자세로 뽑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원RM을 측정을 해놓고 그 무게의 80에서 85% 정도 중량값을 이용을 해서 훈련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원RM이 벤치프레스가 100kg다 그러면 80kg 정도로 수행을 해서 개수가 5개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그 5개를 5번 수행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5곱하기5 훈련이 되는 거지. 무조건 5개씩 5번을 다 성공을 했을 때 그때 중량을 올리는 거를 기준으로 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너무 중량 욕심이 생겨서 빨리 중량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몸에 피로가 너무 많이 쌓이고, 그 피로도는 결국에 몸에 부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중량을 올리는 거에 너무 욕심을 갖지 말고 중량 선택을 잘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중량을 조금씩 올려나가는 것을 추천을 하지. 나 같은 경우는 보통 3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져갔고, 사람에 따라서 뭐 휴식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세트 이후에 뭐 2분 30초에서 3분. 근데 이제 3분이 지났는데도 너무 이게 안 들어왔을 경우에 뭐 조금 더 쉬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 보통은 한 6주 정도? 6주를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가져가다 보면 무조건 스트렝스가 올라가는 걸 느낄 거야. 이거는 확실해. 이걸 6주 동안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한 주 정도는 휴식을 해주는 거야. 우리는 그 휴식을 디로드 주간이라고 잡아. 충분히 내 몸에 어떤 쌓인 피로를 아예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이 한 블럭을 더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제 다시 좀 근비대로 좀 전환을 해서 훈련을 해볼 건지,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결정을 하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6주 프로그램을 한 3바퀴 정도는 돌렸던 것 같아. 이 스트렝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지. 올라간 스트렝스를 기반으로 근비대 훈련을 하니까 내가 다루는 중량 자체가 올라갔어.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가장 스트렝스 훈련할 때 기본이 되는 이런 종목들 내가 또 시범 한번 보여줘야지. 할래? 오케이.
자, 푸시풀 레그를 얘기를 해줬잖아. 하체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 이거를 메인으로 잡는 거야.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이게 메인이야. 가동 범위도 본인이 내려갈 수 있는 최대한 풀 스쿼트로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근육을 많이 쓰는 게 사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프로 한다던가 가동 범위가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충분히 힙을 내려서 자세가 나오게끔. 자, 이거를 5개 할 수 있는 무게. 사실 이제 운동 초보이신 분들이 스트렝스 훈련을 바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세를 연습을 하고 빈봉부터 차근차근 올리면 어찌됐건 기준은 본인이 기준이잖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이 든다라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중량을 자기에 맞게 올바른 자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좋고, 5 곱하기 5 할 때의 핵심이 뭐냐면 원RM의 그러니까 거의 그 맥스 막 90, 95%까지 해버리면 절대 5개 이후에 5개가 안 나와. 한 80%, 85% 정도 해서 자꾸 중량을 찾아가줘야 될 것 같아. 그게 핵심이야. 푸시, 밀기에 벤치프레스랑 그 다음에 오버헤드 프레스. 개인적으로 오버헤드 프레스가 나는 스트렝스를 키우는데 너무나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보여줄게. 자,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머리로 올려서 완전히 팔을 쭉 펴주는 느낌으로 중량이 머리로 올라가게. 중요한 건 여기서 얘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돼. 어깨로 아예 몸이 어떻게 돼? 수직으로. 그 다음에 내려주고, 내릴 때는 턱 밑에까지 갔다가 그대로 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운동이 사실 어깨를 고립시켜서 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미는 이 운동을 해주는 게 사실은 포커스야. 그래서 우리가 막 고립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잡아서 운동을 하잖아. 네, 그게 아니라 끝까지 펴서 밀어주는 운동. 자, 당기는 운동에 이제 우리가 풀업이랑 바벨 로우가 있지.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펜들레이 로우라고 그래서 완전히 하단 구간에서 정지를 시켜놓고 드는 로우를 하는데, 바벨 로우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상체의 각도가 어느 정도 일정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동을 했던 사람이 상체를 들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기준점이 달라지니까 어느 정도 상체의 각을 맞춰 놓고 그 상태에서 당기면서 중량을 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펜들레이 로우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포지션에다가 내린 상태에서 상체를 더 숙이고 순수하게 당기는 힘만 가져가거든.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들고 내리고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에 맞게끔 좀 해도 될 것 같아. 바벨 로우도 괜찮고 펜들레이 로우도 괜찮고. 그래서 나도 처음에 스트렝스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바벨 로우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또 펜들레이 로우를 했었고, 그래서 본인이 자신에게 맞는 것들 뭐 2가지를 병행해도 되고. 그래서 펜들레이 로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려놓은 상태에서 들고 아예 놓는 것까지 되는 거고, 바벨 로우 같은 경우에는 좀 잡은 상태에서 동작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게끔, 초반에는 스트랩을 쓰지 않는 어떤 이런 보조를 받지 말고 처음부터 스트랩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그렇게 되면 개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력도 전완근 힘도 키워야 돼. 그래서 초반에는 스트랩은 당기기 할 때 스트랩 쓰지 말고, 대신에 뭐 스쿼트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뭐 무릎이나 허리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보호대를 좀 가지고 훈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벤치프레스는 사실 뭐 너무나 잘 알고 많이 하잖아, 그렇지?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도 스트렝스 훈련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가동 범위야. 가동 범위를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은 뭐냐면 가슴을 터치하는 걸 기준으로 잡는 거야. 터치 하나, 터치 둘. 이게 기준인 거야. 셋. 그러니까 5 곱하기 5는 가슴을 터치하고 올라오는 거. 그냥 정확한 자세로 중량을 그냥 내렸다가 그냥 올리는 정도의 이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아. 너무 완전 리프팅식으로의 훈련이 돼버리면 나는 그거는 조금 성격에 맞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 자, 그리고 이 스트렝스 훈련에 정말 중요한 또 이 데드리프트 있지. 이 데드리프트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데드리프트도 종류가 있잖아. 일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있고 스모 데드리프트가 있는데, 그냥 정해놓고 하면 돼. 예를 들어 나는 컨벤으로 좀 할 거다, 아니면 난 또 스모로 할 거다. 나 같은 경우에는 스모가 훨씬 더 편해. 이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중량을 더 비교적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데드리프트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게 나는 스모 데드리프트였어. 처음에 할 때는 스모로 조금 중량을 올려서 훈련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다음 블럭에 갈 때는 컨벤으로 또 바꿔서 해도 되고. 근데 컨벤 한 번, 스모 한 번 이렇게 가지 말라 이거지. 일반적으로 컨벤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리는 11자로 놓고 잡은 상태, 그 다음에 엉덩이가 무릎보다 조금 더 올라온 상태, 그 다음에 엉덩이가 어깨보다는 낮은 상태여야 돼. 이게 애매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하거든. 엉덩이 내린 상태에서
하체의 개입을 같이 가져가면서 그대로 일어나. 피고 내릴 때 그대로 허벅지를 따라서 놓고 그다음에 다시 만약에 본인이 스몰을 한다 그러면 다리를 벌려주는 것이 발끝을 바깥쪽으로 열어주고 발끝 나간 방향으로 무릎이 옆으로 벌어지는 거야. 벌어지고 그 상태에서 고관절을 같이 개입을 시켜놓고 잡아주고 그대로 올려주고 다시 그대로 역순으로 내려가서 들어주고. 스모의 포인트는 좀 그립을 좁게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네요. 뭐 그립을 사실은 이제 너무 멀리 잡는 것보다는 몸 안쪽으로 해서 사실 잡아주는 게 어깨 넓이 정도로 잡아주는 게 조금 더 수월해 동작이. 그치. 그래서 차라리 훈련 루틴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월요일, 화요일은 약간 스트렝스에 어떤 기반된 파워 트레이닝을 하고 나머지는 근비대로 가져가고 있거든. 차라리 내가 운동하는 날 그냥 그 루틴 그대로 한번 같이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 자, 풀업 같은 경우도 항상 기준이 뭐라고 그랬지? 우리는 완전 가동 범위를 쓰는 게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잡아놓고 팔 완전히 피고 완전히 팔 피는 게 하나. 이것도 지금 중량을 달았다는 설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게 과연 중량을 달고서 5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실제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체중 자체가 사실 중량이잖아. 우선 자기가 몇 개가 가능한지 해보고 나서 뒤에다가 중량을 살짝 꽂아서 마찬가지로 2.5kg, 5kg 좀 가벼운 중량부터 달고서 훈련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딥스 밀기 운동이 또 되게 중요해 사실 이 운동이. 그래서 이거는 뭐 넣어도 되고 뭐 안 넣어도 되지만 나는 이제 중량 딥스를 조금 많이 했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풀업처럼 일단 맨몸으로 어느 정도 하는지 본인이 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량을 가지고 이제 딥스를 하면 되겠지. 잡은 상태에서 상체각도 살짝 숙여주고 내려갔다가 그대로 펴주고. 그러니까 맨몸 운동이 정말 필요해.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중량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뭐 내가 지금 이거를 밀기에 넣었지만 단순히 뭐 미는 힘 이상의 뭐 좀 코어도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내가 이렇게 막 주말 지나고 왔는데 갑자기 되게 힘이 되게 좋아. 뭐 갑자기 운동이 좀 잘 돼.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열량 섭취가 많았던 거지.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잘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렝스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잘 챙겨 먹는 거야. 자기가 기존에 먹었던 음식보다 더 잘 챙겨 먹는데 말 그대로 잘 챙겨 먹는다는 거에 대한 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칼로리 설정이나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의 양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먹어야 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가 좀 디테일하게 좀 다뤄줄게. 자, 오늘 이렇게 스트렝스 훈련에 대해서 풀어봤는데 이미 유튜브 상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어. 그래서 너네들이 관심만 있잖아. 그러면 그냥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 나도 스트렝스 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수행 능력이 되게 좋은 사람으로 또 이렇게 평가가 됐고 꼭 이 스트렝스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오버 트레이닝 하면 안 돼.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 말했듯이 천천히 중량을 올려야 되고 운동하기 전후로 스트레칭 많이 하고 먹는 거 신경 쓰고 하여튼 잘 챙겨 먹어야지 무게를 들 수가 있어. 정말 해줄 말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앞으로 잘 풀어줄 테니까 형 채널 잘 봐주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운동 후에 챙겨 먹어야 되잖아. 단백질 24g? 초코맛 진짜 초코우유 같아. 그래서 난 너무 좋아. 바나나 맛도 있긴 있거든. 형 또 엠베서도 활동하고 있잖아. 잘 챙겨 먹고 있고 되게 편의점에서도 팔아. 운동 끝나고 단백질 빼먹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자, 그리고 할인 코드 있어. 조금 더 저렴하게 사고 싶다 하면 할인 코드 입력하고 할인 받을 수 있어. 더보기란에다가 형이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이용해서 필요한 사람은 구매하도록. 자, 그럼 안녕.